안녕하세요.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촌장주점, 촌장 엔터테인먼트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27기 영수와 정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죠? 비록 두 분께서는 이제 관계가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실제로도 더 이상 연락을 안 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자꾸 제작진에서도 그렇고 뭔가 여운을 주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다 보실 즈음에는 마음이 한결 더 편안해져서 나가실 겁니다. 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숙님하고 영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느 장면이라고 생각한다고 꼽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장면을 꼽겠습니다. 이때 정수님께서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출연진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완전 반대돼요. 앞에 있는 얘기는 뭡니까? 의미가 없다. 내가 봤을 때는 이 관계를 지속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본인이 찼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본인이 노라고 먼저 한 거겠죠? 뭐가 어찌됐든 간에 의사표명을 정수님께서 먼저 하신 상황이죠. 자, 반대로 이때의 상황에서는 믿어주세요, 아니다, 내가 지금 미련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마치 여전히 자신이 영수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영수는 미련이 없다고 거꾸로 말하고 있는 상황이 이 장면 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정수님은 그렇게 말했을까? 우선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제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출연진들, 즉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는 영수가 미련이 없다고 확언을 해버려요. 본인이 미련이 있다는 그 말은 저는 이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터뷰가 다르기 때문에. 플러스 영수가 마음이 없습니다. 즉 뭡니까? 영수가 자신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은 나와 잘되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그 이후에 정숙이 빌드업을 합니다. 똑똑해요, 정숙도. 그래서 정숙은 영수를 손가락 끝으로 딱 가리키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영수와 지복행 출연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빌드업을 계속 쌓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이 지복행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특성상 잘 될 확률이 진짜 낮거든요. 여행 가서 온갖 서로의 진짜 민낯을 낱낱이 보는데 연애 감정이 생기려다가도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숙은 본인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출연하고 싶다는 것도 챙김과 동시에 영수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있는 세 번째로, 영수가 혹시라도 자신에게 미련을 가질까봐 영수가 나한테 미련이 전 없대요, 내가 미련이 있는 거예요 라고 거꾸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에서는 또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수에게 마음 미련이 없어요 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저는 힘들다, 이거는 정숙이 아예 마음이 없다. 그리고 왜 정숙이 영수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가? 그거는 1대1 데이트 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1대1 데이트 때 영수가 지금처럼 한쪽 입술이 삐뚤 요 반응을 딱 하면서 요 표정을 딱 지으면서 휴지를 딱 던져버리는, 지금 요 아래에 술 들고 있는 휴지를 그냥 확 던져버리는 이제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영수는 계속해서 정숙을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본인은 놀고 다녀나 놓고는 정숙한테는 너 왜 옷 그렇게 입냐, 너 왜 수영장에 있는 인스타 같은 거 올리냐. 그럴 때마다 정숙은 계속해서 카메라를 봅니다. 영수가 이런저런 말을 할 때마다 정숙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카메라를 봐요. 그냥 하하, 지금도 하하 웃으면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봅니다. 즉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정숙은 영수에 대해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느낀 것 같아요. 실제로 인터뷰에서도 내가 보지 못한 모습을 봤다라고 해서 영수가 실제로는 27기 때만 해도 되게 상냥하고 자상하고 그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숙은 정확하게 말하면 27기 때도 이미 영수는 그런 징조를 보였습니다. 언제 그런 징조를 보였냐? 27기 때도 영수와 정숙이 구화 때 대화를 하면서 너 그 이야기하러 화장 다시 했지, 너 영철이랑 얘기하려고 너 화장 다시 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상당히 의처짐이 아닌가 의심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합니다. 너 수영복 어쩌고, 너 왜 인스타에 있는 거 왜 올렸어, 너 소개팅 3번 했다며, 그리고 지금도 너 화장 다시 하려고 한 거 너 영철이랑 다시 만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파라 때도 이미 그런 징조는 있었죠. 파라 때도 그 정숙이 영수를 선택하는 장면에서 너 왜 여기까지 와? 너 중간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너 나 말고 딴 남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투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한 모습을 봤다.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닌데? 아니면 내가 사람을 처음부터 잘못 본 게 아닐까? 그래서 끝난 걸 다시 붙이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정숙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영수의 모습은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 솔로 25기 때 우리 축구 영철이 25기 현숙이 자신이 고함을 지를 때 나 영철인데 어쩌고 했을 때 나오는 현숙을 보면서 있길 바라봐 하면서 갈구고 있는 그 장면과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정숙의 눈으로 봤을 때 영수 오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전히 설렘도 있고 되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런 어떤 떨림을 느끼는 거는 분명히 보여요. 그게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정숙이 도저히 영수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가령 뭐 회식 같은 거 얘기를 했을 때, 네, 두 사람이 싸우게 된 원인이 결국 거기잖아요. 회식에 가는데 영수는 왜 자꾸 그렇게 많이 가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숙은 아니 자연스러운 행사고 내가 가야 되는데 왜 그런 것 갖고 그러냐라고 싸우게 되는 장면도 있는데, 저는 단순히 회식 때문에 싸운 것 같진 않아요. 그 이면에는 영수가 정숙을 굉장히 통제하고 정숙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 바에 맞출 때까지 집요하게 파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정숙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영수라는 사람은 한번 꽂히면 집요하게 그것만 파고든다. 근데 만약에 그 꽂힘이 정숙의 어떤 행실이라든가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꽂히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한때 자기가 본인이 뭐 놀았던 뭐 클럽에 가서 그 장면 아시죠? 네, 요거 떠오르시면 됩니다. 본인은 클럽에서 할 거 다 해놓고는 정숙에게는 마치 본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부분들도 그렇고, 정숙도 나중에 영수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방송으로 방영되기 전에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되게 특이한 사람이다,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네, 지금 두 사람이 설거지를 하면서 정숙이 세상에서 본 사람 중에서 오빠가 제일 이상해 라고 얘기를 하는 등,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리 정숙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고 정숙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정숙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그런 영수가 사준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나한테 왜 사준 거야? 잠옷은 목 늘어났고 오빠가 사준 거는 난 왜 나한테 사준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리고 고민형 키링은 다시 오빠한테 주려고 원래는 내가 달고 놨어야 되는데 라고 그 밖에서 이제 술을 그 출연진들과 함께 마시면서 정숙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즉 정숙은 진짜 미련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개팅을 몇 번 진행을 하는 등 정말로 영수와 미련이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하고 있고, 또 초반에 두 사람이 1대1 데이트를 했을 때, 네, 이 장면에서 영수가 물어보죠. 나 오기 전에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보냈다 했을 때 나 미안해 바빠가지고 못 봤어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 등, 정숙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영수가 염두에 두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후에 이 15 영수가 장난삼아서 야 사랑은 소유욕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숙의 표정이 정말 극도로 안 좋아집니다. 지금 바로 이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정숙이 이런 표정을 지었느냐, 저는 현재 영수가 정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소유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너 수영장 수영복 입은 거 알고 있어. 너 소개팅 3번 한 것도 알고 있고, 또 27기 때는 너 화장한 거 너 걔 만나려고 그런 거 했던 거지. 약간 우리 많이 본 그 가지 플랜과 좀 유사하지 않나요? 기역, 지읒, 피읍, 리을. 보통 이 가지 플랜이 일어나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옆에 있냐, 너 밖에 나가지고 남자 만나려고 화장한 거지 하면서 두드려 패고 애들 본 앞에서 막 밥상 먹고 그런 모습. 그리고 혹은 도요타 플랜, 디귿, 이응, 피읍, 티읕, 피읍, 이름. 네, 도요타 플랜도 비슷한 경우지 않습니까? 데이트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두드려 패고 막말하고 폭언하고 그런 느낌과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영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본 이유가 그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바로 정숙이 이런 표정을 하게끔 이 소유욕적인 부분 때문에 정숙이 상당히 한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숙은 아예 그냥 정이 다 뚝 떨어버린 게 아닐까. 비록 영수에 대해서는 정숙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동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예 악감정이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한때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긴 하겠죠. 네, 아예 부정적으로만 볼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 하기에는 정숙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영수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숙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반대로 영수의 눈으로 이 사태를 한번 바라볼까요? 왜 영수는 정숙에 대해서 상당히 소유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왜 정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도 영수는 변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문득 떠오르신 생각이 있을 겁니다. 꼭 저와 같은 의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양하게 갖고 있는 생각들을 소중히 간직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추울 가을날 따뜻한 솔난로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날이 있을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수는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플러스 영수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바꿔야 한다거나 그것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하거나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령 사령은 소유지라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숙이 불편해한다는 것을 두 사람이 연애를 하면서 충분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영수는 그걸 참지 못해요. 정숙이 그런 부분들, 자기에 대해서 의심 들만 하거나 얘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얘 나 말고 딴 사람 보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에서 의심하기보다는 바로 정숙에게 확인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불안을 달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내가 연락을 해보니까 얘가 밑에 있네? 근데 얘가 지금 회식 갔네?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라고 해서 영수 본인이 한때 했던 그 행동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이렇게 클럽에서 놀고 하면서 수많은 정말 별의별 여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 그때 그 보았던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의 영수에게는 이때는 재밌게 놀았지만 그 대가를 나중에서라도 지금 이때 치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노는 건 재밌죠. 솔직히 클럽 뭐 가가지고 원나잇 스탠드라든가 자기가 자고 싶은 뭐 예쁜 여자랑 잘 수도 있고, 아니면 꼭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클럽에서 놀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지금 이제 돌싱편에서 한참 하고 있는 스킨십을 마음껏 할 수도 있고 참 좋죠. 근데 계속해서 그런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여자들은 다 이렇구나. 여자들은 여기서 내가 클럽에서 밤마다 만나는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멀쩡하고 회사 다니고 뭐 그런 것 같지만 밤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즉 오히려 그에게는 강력한 인간 불신의 시선이 녹아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그 시선이 지금은 오히려 너무 높은 자극과 역치와 플러스 그때 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남아서 자연스러운 연애를 하기에는 너무 틀어져 버린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정숙의 이런 말들이 영수에서는 와닿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켜본 세상에 따르면 내가 밤마다 그렇게 본 여자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 밖에 없었는데, 정숙 너가 혹시라도 어깨 내놨네? 수영복? 내가 봤던 그 여자들이랑 지금 같은 행동을 너가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을 수가 있어? 너의 그런 행동들은 100% 아주 높은 확률로 내가 그 원나잇 스탠드를 했을 때 만났던 그 여자들이랑 비슷하단 말이야. 너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너가 하고 있는 그 행태들은 나를 믿지 못하게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플러스 정숙 또한 이분도 만만찮아요. 보니까 그렇게 막 보수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손이 툭툭 나가면서 상처가 스킨십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솔로 27기 방영 때 많은 분들이 정숙에 대해서 저 사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했던 근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그냥 조금 자유로울 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지만 영수 입장에서는 아니야, 내가 수마시 봤던 그 밤에 새벽마다 달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완전 똑같다고. 근데 우리 연애하는 거잖아. 나는 그때 손 털었는데 넌 아직도 손을 안 털었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불안해하고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하고, 더 이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저번에 그렇게 연애를 했는데 그때 그 불안감을 어떻게든 내가 해소하려고 했더니 여자가 도망가 버리네. 이거는 그럼 여자가 캥겨서 그런 거야. 다음에는 좀 더 내가 더 억제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길게 보면 자업자득이죠. 이거는 영수가 그렇게 밤세계를 떠돌아다녔고 그 세계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봤고 그 세계의 시선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는 별개로 그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수 또한 슬픈 존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영수가 이렇게까지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영수가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이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렇게 계속 의심을 하고, 아, 얘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실제로 가보니까 진짜 바람을 폈어. 아, 얘 좀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상해.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서 이제는 그 경험들을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굳어져 버린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나는 솔로에 나와서 그것을 깨려고 했으나 상당히 개방적이고 상당히 자유분방한 또 정숙을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사고가 더 강화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좀 안타깝게 저는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수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때 영수는 상당히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나날을 젊을 적에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플러스 영국 배우와 훤칠한 키와 외모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리고 밝은 호감을 줄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조금 달라져 버렸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 틀어져 버린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그 틀어짐을 저는 다시 그가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가 정수기와 연애에서 너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오빠라고 했던 그 부분들이 반드시 바뀔 수 없다는 것도 맞지는 않기도 해요.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고 모든 것들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영수가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영수가 변화하고자 하고 과거의 자신과는 조금씩 내가 달라지고 싶다고 하는 아주 작은 결심들을 조금씩 쌓아 올리게 된다면 어느 순간 그는 변해 있지 않을까요? 네, 이번 촌장 주점에서 나름대로 탁자도 옮기는 등 전체적인 그 사회의 시스템에 어설프게나마 그는 적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가끔 말을 세게 할 때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의 안에는 25기 영철, 축구 영철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이전 연인인 정숙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쩌면 나도 놓쳐버린 것으로 있는 건 아닐까? 이 부분을 내가 다음 연애 때는 수정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성찰함으로써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보았고요. 네, 이 관계는 두 사람 각각 말한 것처럼 끝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끝난 관계를 다시 되새긴다는 것은 과거를 다시 새롭게 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파괴적인 선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 사람이 다시 각자 더 맞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다시 한번 기원드리고요. 촌장 엔터테인먼트의 프로그램 운영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가슴 아래에서부터 떠올랐을 겁니다. 그 생각이 정신분석 매니아에 대한 찬성 의견일 수도 있고요. 반대 의견일 수도 있고 혹은 전혀 다른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혼자서 간직해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편안한 노을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두게 된다면 그 생각이 점점 자라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때가 된다면 그것을 다른 분들께 보여드려서 그 따스한 온기를 함께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께 편안한 평온한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여러분의 호기심을 북돋고 지친 삶을 위로할 수 있으며 흥미와 호기심이 가득한 동영상이지 않을까요? 저와 함께 다음 동영상에 대한 궁금증을 간직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입니다.